원내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2020년 4분기 및 연간 GDP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은 피할 수 없었지만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는 양호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역성장하는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제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11개국 가운데 1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를 합산한 성장률에서도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이는 실물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양호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IMF는 지난해 1인당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G7 반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합심해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 애쓴 성과입니다. 특히 국민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경제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값진 성과를 두고 22년 만에 최악 등 평가절하하기 위해 힘쓰는 일부의 시각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자부심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언론의 깎아내리기 보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강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수 부진과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은 뼈아픕니다. 오늘 열리는 정책의총에서 2월 국회 핵심 의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북돋우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K-뉴딜 법안, 규제혁신 법안 등 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박 청와대가 국정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자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김승환 전북 교육감을 야권 인사로 낙인을 찍고 사찰한 정황이 있습니다. 문건에는 2009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를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청와대는 2008년 인수위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사찰했고 민정수석이 이를 세세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정치 사찰을 자행한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댓글 공작 등 선거까지 개입했던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무엇을 못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방송 장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그동안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가 그대로 묻히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자행했던 모든 불법과 탈법을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어두운 역사와 결별하고 조직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국정원은 철저한 정보 공개를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피해자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국정원의 적극적인 관련 문건 공개를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찰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겠습니다.